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이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오랜만에 사연 보냅니다. 제가 생방은 자주 들어오지는 않지만 방송은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도 영끌인지. 인천 서곡조 아파트 분양가 5억짜리 매매. 아직 지어지진 않았음. 2025년에 완공 예정. 그 중에 3억 5천을 대출. 감당이 안 되면 빚을 당연히 무서워해야 하죠. 대출이란 건 당연히 책임감이 따릅니다. 근데 저도 붕어 형님 이하는 한 말이 무엇인지 아는데 저 또한 놓치고 있나? 항상 제 사연은 영끌로 올려서 제가 진짜 자기 객관화가 안 되었나 의문도 들고 미래를 생각해도 전 열심히 살면서 지금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 힘든 거 압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자가 비싸잖아요. 이자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 지역이 뭐 집이 떡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이 지금 분양가도 많이 비싸잖아요. 네, 많이 비싸요. 제가 전에 우리 이응님이 분양받은 곳을 봤는데 인천에서 막 그렇게 막 이제 좀 활성화된 곳은 아니에요. 뭐 인천도 이제 보면 좀 이렇게 좀 좋은 동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천이 지금 미분양이 엄청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가 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아직 지어지진 않은 아파트, 이제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아서 매매 계약을 해서 3억 5천 대출 받은 거예요. 근데 이자 안 부담스럽습니까? 이자? 이자 내는 거 안 부담스러워요? 금리가 장난 아니잖아요. 아, 청라 사신다고요? 음, 아, 무이자라고요? 근데 완공되고 나서는 이자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공되고 나서. 다 완공되고 나서, 그러면, 완공되고 나면 이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완공 좀 해봐야 이제 2년, 한 2년 반 되겠네요. 그 나머지 금액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그 완공 끝나고 나서 이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완공 끝나고 나서. 이게 그런 거예요. 저번에 아직 이제, 그 지어지기 전이다 보니까 위자다 보니까 아직 못 느끼는데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나간다 이제 그때부터 이자 붙으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때 이자를 봐야 된다고 꽤 높을 것 같은데요. 높을 것 같은데. 네,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 완공 전까지 그러면 얼마 정도 내요? 그러면 매달 얼마씩 내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3억 5천을 대출 받았는데 3억 5천 대출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완공 전까지 낸다고 치면 얼마 정도 갚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분이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급하게 산 거예요. 급하게.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대해 봐가지고 했으면 오히려 더 좀 손해 안 보고 어 사도 되거든요. 좀 기다렸다 사도 되거든. 근데 저분이 뭐 지금 당장 집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도 아니에요. 예, 상황도 아닌데 덜컥 잡은 거예요.
일단 이자를 내보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이분은 영끌은 아닙니다. 영끌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분인데, 저게 어떻게 영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분이 일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끌이 아닌 거예요. 일반 월급쟁이면 영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대출 받은 분들이 원래 같으면 그 대출이 안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안 나오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게 영끌하신 분들 보면 자기 능력을 안 되니까 부모님까지 대출 다 받아가지고 이 집안에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개인 가지고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대출금이나 이자 내면 남는 게 없는 분들도 많아요.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고. 예. 청락 쪽이 많이 있죠. 예. 두둔이 사는 청락 쪽에 대출 받았는데 이자 내기도 버거우신 분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영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건 대출했을 때 그 돈을 매달 이제 충분히 내고 나서도 생활이 가능하고 여유 자금이 남느냐 이거죠. 안 나오면 영끌이고 남으면 영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자가 좀 올라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그럼 영끌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냐? 저분 지금 월급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이용용님 달에 세금 떼고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일단 여러분들 일반 월급쟁이는 아닙니다, 저분은. 매출을 얘기하지 마시고 순이익 얘기하시라니까, 순이익. 매출은 중요하지 않아요. 매출 5억 나와도, 순이익이 마이너스 2천만원, 3천만원도 많은데, 매출도 그 본인이 올린 게 아니잖아요. 600이네요. 세금 떼고 600. 네. 꽤 크죠, 여러분? 세후 600이면요, 상위 한 10%도 아니고요. 한 5, 6% 정도 될 겁니다. 월급쟁이 기준으로. 저분 택배 영업 소장님이에요. 택배 영업 소장님. 저게 매출 5억이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 본인 영업소인 택배 기사를 다 모아서 올린 거잖아. 말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 약간 말을 좀 애매하게 합니다, 저분이. 맨날 나한테 혼나잖아, 그래서. 님 영업소에 소속된 택배 기사를 다 모아서 올린 거잖아요. 누가 뭐 혼자서 다 만드는 줄 알겠네. 약간 이분이 말할 때 허세가 있어요, 이게. 허세가 있어요. 두루뭉 실하게 얘기해. 세후 600이. 그러니까 이분이 월급이 적은 게 아니에요. 네. 뭐 돈을 뭐 다른 거에 크게 안 쓰면 혹시 지금 대출금 말고 또 나갈 게 있습니까? 네, 좀 약간 자랑하고 싶으면 약간 관종기가 있는 분이에요, 저분이. 네, 관종기가 많이 있는데 뭔가 어떤 정상적인 관종기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지금 영끌 하시는 분들 중에 이만한 수익이 안 되는 분들 많아요. 부부끼리 합쳐도 이 정도 안 되는 분들 허다해. 네. 부부끼리 돈을 모아도 맞벌이 해도 이 정도 안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분보다 더 비싸게 집을 샀지. 이분보다. 이분은 대출을 더 많이 받아고 더 비싸게 샀죠. 그리고 외벌이 중에서는 이 정도 월급 버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외벌이 중에서도. 네, 월급쟁이 중에. 없어요, 그냥. 대기업 다녀도 없어. 사업이나 뭐, 전문직이 아닌 이상 없어요. 꽤 높은 거죠. 네. 이분이 지금 뭐, 아파트 대출금이나 이자 내는 거 그거 아니면 이제, 거기 외에 뭐, 특별하게 뭐 대출 받아서 나가는 거 없으면, 감당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끌이 아닌 거예요. 네, 객관적 영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영끌의 사람들은 이 정도 수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익이 안 되는데 대출은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출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어, 이자 부담이 심한 거죠. 예.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지금 은행 만약에 은행 통장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적금 넣으면 적금 여기 금리가 5, 6%입니다. 내년 7%도 갈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생각보다 이게 짭짤합니다. 오히려 집값은 내려가는데 금리는 올라가잖아. 인천은 내가 봤을 때는 한동안은 내가 봤을 때는 올라갈 일이 없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공급이 많이 되고 커플도 심했던 곳이라서. 어. 지금 초토화됐잖아요. 지금 청라 쪽은. 송도 청라 초토화됐잖아. 안 그래요? 지금 은행 금리를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시점인데 이자 재미를 특히 금액이 크면 버는 돈이 크면 재미를 좀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지 않거든요. 물론 감당 가능해요. 님이 감당 가능한데 좀 더 좀 실리를 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뭐 뭐 영끌 안 해도 된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사야 된다. 뭐 저분은 그런 마인드예요. 뭐 그런 마인드라서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저분은 본인 스타일대로 갈 게 뻔히 보이지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저 돈이 만약에 내가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 거에 5천만 원씩 분산해 가지고 했으면 5천만 원이면 한 세금 떼도 있잖아. 200, 한 4, 50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1억 5천이면 한 1억 5천이면 한 7, 800 정도 이자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순수익, 이자만 순수익으로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년엔 더 좋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4, 5년만 풍타 돌리기 해도 꽤 괜찮을 텐데. 어차피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예. 제가 봤을 때 인천은 갑자기 막 올라오고 이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수직 하강이에요. 수직 하강.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했으면 어땠을까. 난 그 생각이, 저분이 성격이 좀 급해요. 이응영님이. 예. 평소 스타일이 성격이 급한 것 같더라고. 이 글 적는 것도 봐봐. 중간에 미사여구나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성격이 급하다는 증거거든요. 예. 급한 분들 중에서도 더 급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내가 꽂히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브레이크가 없는 분들. 좀 더 기다렸으면 난 더 좀 안정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분은 그런 마인드. 내가 좀 손해보고 좀 기다렸다 하더라도, 뭐 지금 당장은 난 영끌이 아니면 그럼 된다. 약간 그런 마인드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좀 많이 다르죠. 저분이 약간 똘기가 있어. 똘기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봤을 때 주의, 왜 이거를 이상하게 보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뭐냐, 우리 그라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님은 갚아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변수가 있어, 변수가. 안 그래요? 그라진이? 택배 영업소도 일종의 사업이에요, 사업. 뭐 지금이야 일을 하고 있지만, 10년, 20년 또 사람이 일하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이 사업할 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잘 되니까 앞으로 잘 된다는 생각 가진단 말이야. 그건 모르거든, 그거는. 어? 지금 잘 되니까 계속 잘 되겠지. 계속 이만큼 벌겠지. 아니면 더 벌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 여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 변수가 많다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이렇게 집을 사더라도 뭔가 이제 내가 혹시나 뭐 세금 많이 나간다거나 일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나가는 돈에 대한 어떤 그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건강 챙기세요, 이영영님. 네, 저분이 매일같이 술 드십니다. 님이 계속 하려면 건강 챙겨야 됩니다. 나중에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건강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적어도 저 아파트 대출금 다 갖고 하려면 아무리 뭐 영끌이 아니라고 하지만 10년은 더 걸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10년 동안 갚아 나간다고 몸이 건강하고 들어가고 나서도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이 굉장히 건강관리에 굉장히 소홀합니다. 이형이 형님이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냐? 저분이 매일같이 음주감을 즐겨요. 음주감을 즐깁니다. 그 뭐야 1.5리터 이제 피처 있죠. 맥주 피처랑 650짜리 예, 소주랑 그걸 매일같이 먹어요. 매일같이. 자기 딴에게 스트레스 푼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아요. 예. 제가 건강검진 받고 좀 챙기라고 했는데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일단 건강관리 충실히 하세요. 건강관리. 예. 막 일하다 픽 쓰러져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 저분이 굉장히 좀 음주감 많이 즐겨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맞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 연끌에 갚아 나가는 것도 내가 체력이 건강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지.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하다 보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다 보면 다 될 것 같아 누가 걱정을 해요. 하다 보면 다 안 되니까 걱정이 생기잖아. 나 연끌이 위험한 게 그런 거야.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저걸 뭐 30년 동안 갚아 나간다고 하지만 거래가 안 되면 살아야 되잖아요. 거래가 안 되는 동안 내가 직장이 잘릴 수도 있고 일하다 다칠 수도 있고 돈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 그러면 어떡하려고. 연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돈 나올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이영영님 뭐 본인이 감내하신다고 하니까 뭐 앞으로 쭉 감내하시고요. 연끌 아닙니다. 됐어요? 이 말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까?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날파님 알겠습니다.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연끌은 맞는데 호구도 맞다. 연끌 겸 호구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끌은 아니지만 호구다. 참을성이 없다. 인정받고 싶어 했으니까 저도 저리 이 형님도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저를 인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일하시고요. 건강하게 일하시고 롱런하시기 바랄게요. 연끌 아닙니다 본인.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